자, 이번에는 활액 세포학 한 정리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액. 활액을 뽑아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소수의 림프구들하고요. 림프구들하고 그다음에 단핵세포. 단핵세포는 이제 모노뉴클리어 셀이라고 하는데요. 이 모노뉴클리어 셀은 호중구와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호중구는 엽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런 거 대비해서 이제 모노뉴클리어 셀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 단핵세포에 들어가는 것은 뭐 이제 대식구도 있을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활액이니까 당연히 활액세포가 있겠죠. 활액세포들도 모노뉴클리어 셀로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가끔 우리가 이제 활액을 뽑는 경우에 뭔가 이제 활액에 문제가 있는 경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 활액세포들이 이제 증식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포들도 관찰될 수 있다는 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항상 우리가 살피는 것은 뭐냐면, 그 혈액 혼입이 일단은 이제 당연히 이제 배제가 돼야 되는 거긴 하지만, 그 배제가 됐을 때 혹시 뉴트로필이 증가했는가 안 했는가가 제일 중요한 기준점이 되죠. 뉴트로필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이제 염증이 있다는 얘기고, 물론 염증은 감염증일 수도 있고 면역매개성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중구가 증가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제 뭐 이게 정상일 수도 있죠. 정상. 근데 우리가 보통 정상 활액을 뽑을 일은 없잖아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최소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퇴행성 관절병증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에는 림프구나 뭐 호산구가 주로 관찰되는 면역매개성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보면은, 활액인데요. 네, 활액은 일단 이제 점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배경이, 우리가 정상 혈장을 요 정도의 염색성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뭔가 배경이 되게 많죠. 이렇게 배경에 되게 호산성으로 물질들이 많이 있는 것은 활액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일반적인 특징이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제 적혈구들이 많이 관찰되니까 혈액 혼입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혈액 혼입. 혈액 혼입이 되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뭐 염증이 있어가지고, 염증이 있으면서 출혈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혈액이 관찰될 수도 있긴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관찰되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소형 림프구들이 주로 관찰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호중구는 드물다고 그랬죠. 일단은 이제 소형 림프구들이 이 활액에서는 정상적으로 관찰될 수 있는 이런 셀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뉴트로필들이 보인다는 것은 비정상인 거죠. 비정상. 여기 보면은 잘 펴지지 않은 작은 뉴트로필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눈에 띄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뭔가 좀 염색성이 이 정상적인 뉴트로필 대비 좀 다르긴 하죠. 엽이 좀 스웰링이 돼 있다는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염색성도 많이 밝아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퇴행성 변화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호중구 변화들이 여기저기서 관찰이 되네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간엽, 방추세포 같은 셀들이 이제 이렇게 관찰되는데, 이런 세포들이 바로 이제 시노비오사이트 활액세포들입니다. 뭐 관절에 뭔가 이제 문제가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이런 이제 활액세포들의 하이포플라지아가 일어날 수가 있고요. FNA 하면서 이런 셀들이 탈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이 퇴행성 변화가 이제 감염성 관절병증 진단에 되게 중요한 거긴 한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호중구가 많이 침륜돼서 좀 시간이 지난 경우에는 호중구가 약해져 가지고 도말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호중구들이 파열이 돼서 손상이 돼 가지고 이렇게 약간 퇴행성 변화처럼 보일 수도 있기도 하니까 좀 주의가 좀 필요하기도 한데요. 전체 정황을 좀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샷 한번 보죠. 좀 더 깨끗합니다. 좀 더 깨끗하고 관찰해가 좀 더 좋죠. 이 세포학 그 시료를 관찰하실 때는 이렇게 좀 관찰하기 좋은 시야를 찾아가지고 시야를 찾아서 관찰하시는 게 추천이 됩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은 림프구들, 작은 림프구들이 이 활액에서 정상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볼 수가 있다. 세포들이 좀 더 많고 약간 공포 같은 것도 있는 이런 것들은 이제 단핵세포, 매크로파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뉴트로필들이 관찰이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비교적 인텍트해 보이는 뉴트로필도 좀 보이는데, 앞에 사진에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렇죠. 인텍트한 뿐만 아니라 어때요? 손상돼 가지고 이제 깨져서 퍼져 있는 스웰링 되고 염색성이 변한 퇴행성 변화처럼 보이는 호중구들도 적지 않게 관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세포가 뭐냐, 약간 이제 어떤 원주 세포처럼 보이기도 하잖아요. 자, 이 세포가 바로 활액세포입니다. 활액세포.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세포들은 다 단핵세포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잘 펴지지 않은 인텍트한 작은 뉴트로필. 원래 이제 뉴트로필이 작은 건 아니고 이 활액은 워낙 점도가 있다 보니까 도말 과정에서 이 뉴트로필들이 잘 안 펴질 수가 있어가지고 저배율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웅크리고 있는 호중구인지 림프구인지 구별이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활액에서는 이제 고배율에서 확인하는 게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시야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것은 이제 스몰 림포사이트, 그 다음에 퇴행성 호중구, 그 다음에 인텍트한 호중구, 그 다음에 적혈구 혼입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핵세포는 드물게, 그 다음에 활액세포도 가끔씩 관찰이 되네요. 그렇죠. 다양한 세포 구성을 보이는데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호중구가 증가했다는 거죠. 감염성 아니면은 이제 면역매개성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퇴행성 변화로 의심되는 호중구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감염성일 가능성이 되게 높겠죠.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관절이 한 개 정도 관여가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양측성으로 이렇게 관여가 될 수가 있기는 합니다. 이런 임상 소견도 고려를 하시고요. 다른 시야도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다른 시야도 마찬가지. 일단 배경에 호산성 물질 많고요. 그 다음에 림프구들, 소형 림프구들이 좀 관찰이 되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인텍트한 뉴트로필들도 이렇게 보이죠? 작은 인텍트한 뉴트로필 뿐만 아니라 퇴행성 호중으로 보이는 세포질이 거의 관찰이 안 되고 스웰링된 핵들만 이렇게 관찰되는 퇴행성 호중구들이 여기저기서 관찰이 되네요. 자, 이런 경우에 활액을 다시 뽑아서 배양하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배양에서 너무 기대는 하지 마세요. 배양에서 특히 감염성 관절병증이 있는 경우에 배양액을 보내가지고 배양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만약에 이제 병원에서 증균 배지가 있다면은 증균 배지로 먼저 이제 초벌 배양을 한 다음에 그것을 어떤 경우에는 이제 뭐 패트리 디시에다 이제 묻혀가지고 하루 정도 이렇게 배양을 시켰다가 이제 보내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하는데요. 네, 좀 배양이 음성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혹시 랩에 보냈는데도 세균이 배양이 안 됐다. 그래서 너무 좀 열받거나 짜증내하지 마시고 또는 의아해하지 마시고 도말표본에서 이렇게 퇴행성 호중구가 가끔씩 관찰되는 게 아니라 이게 여기저기 그렇죠? 쉽게 관찰이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아하 감염성 관절병질이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커다란 세포 마치 이제 비강에서는 무슨 이제 가블렛을 같은 모양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이런 거 다 뭐냐면 이런 거 다 그 활액세포들입니다. 이렇게 길쭉하게 들어져 있는 간엽 방주세포도 역시 활액세포가 타입이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다양할 수 있다는 거. 네. 다른 시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배경에 호산성 물질과 함께 점액 물질들이 증가되어 있고 호중구들 그 다음에 깨진 뉴트로필 이렇게 보이고 그렇죠? 스몰 림포사이트도 보이고 다 이런 소견입니다. 자, 여기에서 딱 끝나면 좋은데 요거를 또 다른 시야를 봤더니 이렇게 커다란 셀 무대기가 관찰이 됩니다. 이런 게 이제 관찰이 되면은 여기서 또 생각이 많이 복잡해지죠. 와, 이렇게 셀 무대기가 관찰이 되니까 혹시 그렇죠. 이 종양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고 혹시 종양이 있다가 세컨데리하게 염증이 생긴 거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기억을 하실 것은 이제 활액세포죠. 활액세포는 염증이 있는 경우에 얼마든지 다양한 탈락될 수 있다는 거 먼저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만약에 그리고 이제 관절에 종양이 생겼다 그러면 뭐 시노비얼 셀 sar코마라든지 뭐 이런 게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뭐 세컨드리하게 인펙션 생기는 경우는 좀 드물긴 하거든요. 네. 자, 이렇게 셀이 있다. 근데 일단은 셀이 너무 무대기로 탈락이 돼가지고 관찰은 어렵다는 점 아쉽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세포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 활액세포입니다. 활액세포들이 개별적으로 탈락돼 있고 어차피 이 셀 무대기는 이제 셀 무대기 존재는 우리가 인식할 수 있지만 개별 세포를 관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로마노프스키 염색의 한계죠. 한계. 모양은 다양한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은 뭐냐면 이렇게 실질세포가 탈락된 경우에 중요한 것은 핵의 모양과 크기를 보시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핵의 모양과 크기가 균일한가 균일하지 않은가 이걸 보시는 게 일단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일단은 악성 종양 여부를 가르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거죠. 자, 다른 시야를 또 보면은요, 이렇게 또 셀들이 많이 탈락됐습니다. 자,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호염성이 되게 강하네요. 세포질에. 그러다 보면 뭔가 되게 있어 보이죠. 이게 보통 이제 이렇게 세포학 치료를 보실 때 세포들의 염색성이 강해가지고
세포질 호염성이 증가가 되면은 보통은 일단 쫄게 됩니다. 그리고 뭔가 두려움이 생기죠. 이거 종양 아닐까? 이렇게. 자, 그러나 기죽지 마시고 항상 이럴 때도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핵의 소견에 관심을 가지시면 되는데요. 이 핵의 소견에 관심을 갖는데 어떤 거냐면 이제 사이즈가 어떤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모양이 어떤가 이런 걸 보시면 되고 또 핵소체가 뭐 있는가 없는가 아니면 또 뭐 여러 개가 증가되었는가 뭐 이런 소견들. 그래서 이제 유니폼한가 안 한가 이런 거를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물론 이제 아마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내가 모르는 세포가 나왔을 때, 이렇게 참 덤덤하게 그 세포들을 관찰하기까지는, 그러니까 내공이 쌓이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자신을 노출시키는 게 좀 필요하고요. 자, 이런 거는 이제 앞에서 봤던 이제 퇴행성 호중구 볼 수 있고. 자, 여기서도 일단 모양은 좀 다양하죠. 이렇게 길쭉한 꼬리가 있는 셀들이 있는가 하면은 여기 좀 이렇게 뚱뚱한 이런 셀들도 보이고요. 그렇죠? 이렇게 뚱뚱한 셀도 보이고 아주 다양한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좀 배율을 사진적으로 확대해서 보시면은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요 관찰되는 핵 크기 모양들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핵 크기 모양들을 보시면 이런 거 좀 겹쳐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하고요. 핵 크기 모양을 봤을 때 어떤가요? 그렇죠? 대소부동이 약간은 있지만 다 요만한 크기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요거는 그냥 하이퍼플라지아 증생이 있는 것이고요. 염증이 있기 때문에 약간 활성화되어서 세포질의 호염성이 증가가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세포들이냐면 활핵세포들입니다. 활핵세포들이 타입이 이제 몇 가지가 있고요. 세포 사이사이에 이렇게 세포의 호산성 물질도 같이 섞여 있고 그러네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공포가 있는 셀들도 있는데, 이 공포가 있는 셀들은 다 이제 매크로파지로 보이기는 하죠. 네, 이렇게. 자, 이런 셀들이 얼마든지 보일 수가 있다. 제 카페에도 이제 검색해 보시면은 제가 이미 오래전에 이 노파심이 생겨가지고, 그또 이제 활액 도말품 보시다가 좀 놀라진 않을까 해서 이런 관련된 셀들의 사진들 같이 올려가지고 설명을 곁들인 그 글들이 몇 개 있으니까 찾아보셔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모르는 셀이 나올 때 항상 쫄지 마시고 핵을 보시면 돼요. 핵의 모양과 크기가 어떠한가 이런 거. 예. 좀 언뜻 드는 생각은 이런 것도 이제 나중에 이제 AI로 이미지 처리가 자연스럽게 될 때가 되면은 아마 그냥 이런 이미지 넣어주게 되면은 AI가 알아서 핵 크기 모양의 뭐 베리에이션이 얼마가 되는가 평가해가지고 양성인가 악성인가 판단해주는 그런 시기도 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하네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종합해 보면은 이번 케이스 일단은 한 시야에서는 다수의 호중구, 그렇죠? 다수의 호중구가 관찰이 됐고 인텍트한 호중구뿐만 아니라 퇴행성 호중구로 볼 수 있는 염색성이 좀 더 밝은 호산성으로 이제 염색이 되고 핵이 스웰링 되는 퇴행성 호중구 많이 관찰되는 거. 그 다음에 스몰 림프구들을 그 다음에 단핵구, 매크로파지 좀 관찰되고 그 다음에 한 시야에서 무리에, 그렇죠? 무리로 탈락돼. 이때 이제 무리는 영어로 클러스터가 아니고 이런 경우는 보통 우리가 애그리게이트라고 합니다. 간엽세포들의 무리는 보통 애그리게이트라고 그래요. 또는 이제 클럼프. 자, 이런 무리들이 관찰이 됐는데 뭐 세포 크기나 모양은 좀 다양하고 세포들 호염성이 증가는 됐지만 핵은 비교적 모양과 크기가 유니폼하기 때문에 하이퍼플라지아로 판단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번 증례는 감염성 관절병증의 증례였습니다. 그래서 제 카페에 관련된 그 글들을 한번 검색해 보시고 좀 더 시간 나실 때 공부를 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자, 고맙습니다.